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7% 상승해서 끝났고요. 뭐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아니라고 보실 것 같은데 일단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붙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수급은 매집과 관련된 수급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에서 첫 번째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고가는 이제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건 신고가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고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선 어떤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까? 당연히 반도체 경기죠. 근데 지금 반도체 경기를 결정하는 건 어디입니까? AI입니다. AI. 그러면 AI를 결정하는 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의 빅테크들이 되겠죠. 여기서 핵심 사항 어디예요? 엔비디아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지금 AI와 연결되는 완성 반도체라고 하긴 그렇지만 메모리 쪽에서 완성 반도체 업체 어디예요? 하이닉스. 하이닉스의 시세를 봐야 되겠죠. 그게 전체적인 반도체 경기에 대한 움직임을 볼 수 있으니까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9% 정도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고요. 지금 현재 종가 기준에서 한 7% 정도 상승 구간에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8시까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아직 한 30분 정도 남았어요. 근데 거의 뭐 비슷한 가격대. 근데 이 시가총액, 그쵸? 지금 27만 8천 원대 이 시가총액이 하이닉스가 200조, 시가총액 200조가 넘는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350조입니다. 자, 그럼 대략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봅시다.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하고, 물론 반도체 사업부가 가장 커요. 여기서 스마트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가전을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반도체 부분에서는 지금 하이닉스가 앞서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팩트죠. 그리고 중요한 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어딥니까? 한미반도체다. 그렇죠? 물론 지금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 간의 관계가 약간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관계를 애매하게 만든 건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입장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TC 본더, 이 핵심 장비를 HBM에 대한 핵심 장비거든요. HBM은 물론 하이닉스의 기술력이 압도적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본딩 기술입니다. 본딩 기술. 왜 그러느냐? 자, 내용 보세요. 층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층을 쌓아야 대역폭이 늘어납니다.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그 길을 넓히는 거예요. 이 길을 넓히는 것 때문에 그동안 PC의 성능의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어 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PC가 돌아가는 구조는 뭐 기업용,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서버나 이런 것들, 그쵸? 뭐 하나의 렉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서도 항상 메모리 반도체가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 더뎠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분을 풀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새로운 기술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기술이 나온 것이 아니라 비싸서 못했습니다. 비싸서.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AI 시대가 되면서 비싸도 쓰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느냐. 정말 10년 이상을 AI 관련된 GPU를 개발을 꾸준하게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그렇게 큰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았어요.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는 계속 이쪽으로의 준비를 해온 결과 10년 이상 준비를 해온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정말 호황기를 맞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구조적인 한계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GPU는 엔비디아에서 만들지만 기본적으로 GPU가 동작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 그쵸? HBM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HBM의 높은 단가를 감당하고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써줄 주체가 발생을 한 거죠. 그게 어디예요? 미국의 빅테크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좀 새롭게 들어온 오픈 AI, 이쪽이 전부 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HBM이 들어간 엔비디아 GPU를 사용을 원하게 된 거죠.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그 시작점, 즉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동안 HBM을 준비해 왔었던 하이닉스가 수혜를 입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한미반도체에 TC 본딩 장비가 없었으면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죠? 자, 결국에
중국 쪽으로 공급 다변화, 한미반도체 TC본더의 딜레마. 하이닉스 입장에서 가장 핵심 장비 이 TC본더를 하나세미텍하고 같이 받으려는 작업을 지금 해놓은 상태죠. 하나세미텍하고.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만 지금 엔비디아에서 요구하는 퀄리티를 맞출 수 있는 TC본더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화에서 들어오더니 이 퀄리티를 맞출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삼성전자도 그걸 못했는데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이렇게 기사는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한미반도체에서 키를 쥐고 있다. 아니 한미반도체는 생존이 먼저인데 그렇죠? 여기서 하이닉스와의 관계가 틀어졌어. 근데 삼성전자하고도 관계가 그렇게 과거의 일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아. 근데 문제는 한미반도체 기준에서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조금 공격적이긴 하죠. 근데 삼성전자한테도 하이닉스한테도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근데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 그리고 이번에 HBM의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가 됐다.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한미반도체는 정말 이 소부장 이 섹터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결국 키는 한미반도체가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항상 제가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지 않잖아요. 주식시장의 주가 움직임 이것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드리지 않는 이유가 밸류에이션은 어차피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가 키를 쥐고 있으니까 주가 올라갈 거야. 이게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키를 쥐고 있는 건 맞아. 근데 언제 올라가? 이 시작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요. 항상 제가 강조 드리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근데 그 시작점을 잡는 게 어차피 우리는 바닥 구간에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걸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세가 나오는 과정을 보더라도 한미반도체 언제입니까 이거? 23년도 3월 달에 신고가 만들고 나서 이 신고가 만드는 가격이 얼마예요? 2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상승 시작 가격은 얼마예요? 10,000원 초반입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서 올라갔었던 폭이? 10,000원에서 2만 원까지 올라갔고 100% 올라갔죠? 대략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거의 한 달 반 정도 횡보하고 또 상승, 한 달 횡보, 또 상승, 또 한 달 횡보, 또 상승,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한 6개월 정도 횡보하고 한 가격이 얼마예요? 6만 원대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았었다고요. 근데 주가는 어때요?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6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거의 20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갔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벌어지는 겁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게. 그러면 이 미래 가치를 좋게 만드는 게 어디예요? 그게 반도체 경기라고요. 그리고 그 반도체 경기는 누가 결정해요? 미국에서 결정합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가격을 먼저 반영해서 신고가를 가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최근에 한국 시장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도 한몫했지만 원래 강했었던 쪽이 강한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면 원래 강했었던 쪽은 어디입니까? 이번에 시장이 강세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도 조금씩 강세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고가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바닥을 찍고 슬슬슬슬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다고요. 최소한 시장의 바닥이 나왔었던 이 4월 이후에 그리고 한 달 정도 올라갔었던 상황에서 이미 여기서 5월 초부터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종목이 가장 강했을 텐데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입니다. 어때요? 5월 달에 이미 그쵸? 2월 달 고가를 넘어서 강세를 보인 거죠. 그리고 3월 달, 4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어때요? 1월 달, 2월 달에 강세를 보였었고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고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올라간다고요. 먼저 올라간 쪽이. 그쵸? 그리고 지금은 순환매를 타고 있다. 무슨 얘기냐? 두산 에너빌리티 저 아직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거 제가 한미반도체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주도주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주도주군 안에 원전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 계속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방산까지 그쵸? 그리고 지금 로봇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어요. 이게 뭐예요?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다. 근데 한미반도체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요? 고가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6월 14일 지났잖아요. 그럼 19만 6,200원을 굳이 넘지 않아도 여기서부터 19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100%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굳이 구태여 여기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뭐가 발생해요? 이제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 된다고요. 그렇죠? 7월 달이 만약에 지났다 쳐봅시다. 그럼 10만 원.
이때부터 신고가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10만 원 초반 정도가 넘어가면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이 된다. 근데 그 신호탄을 알리는 게 어디예요? 하이닉스다.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고가 이후부터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 근데 제가 계속해서 한미반도체를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저도 한미반도체를 보유해서 지금 9% 정도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언제 타점을 잡았고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군에 대해서, 그리고 주도주군에 대해서 어떻게 잡는지 실제 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 보시자고요. 제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한미반도체 미래 가치 앞으로도 좋아질 겁니다. 하이닉스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근데 하이닉스도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가 없으면 지금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물량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미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물량이 없었어요. 발주되는 물량이 없었는데 하나세미텍을 들여오면서 뭔가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런 과정에서 한미반도체에 추가 발주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 있었던 한미반도체 엔지니어들을 뺐다가 다시 들어갔죠. 그러면 키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한미반도체에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시작점을 찾자. 왜? 하이닉스의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하이닉스가 올라갔으니까 한미반도체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반도체 경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진행 중이다, 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바닥을 짚고 올라왔죠. 저는 정확하게 한미반도체 여기 6만 원 정도의 바닥 구간에 못 잡았습니다. 항상 확인하고 잡아요. 그래서 딱 이쪽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놓고 지금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도주군만 매매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최근에 한국 시장이 3,000포인트를 넘어서 이미 3,100포인트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상 최고치는 3,300포인트 수준이죠. 3,313인가 16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뭡니까? 사상 최고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 시장이 올랐는데 못 올라온 종목이 있어. 그러면 시장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못 올라왔으니까 이건 싸네, 이거 사야지, 이게 아니라 못 올라온 이유가 있는 거죠. 하이닉스처럼 삼성전자처럼 무거운 종목도 4% 이상 상승을 해서 6만 원을 또 넘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종목들은 뭐라는 소리입니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어때요? 최소한 장기 이평선은 돌파를 했고, 이제 7월달 되고 8월달이 되면 어때요? 10만 원 초반대까지 고가 돌파 구간이 낮아진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떻습니까? 쭉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300억과 2,500억, 그쵸? 8배. 대략 한 8만 원 정도? 요 정도 구간, 상승을 시작한 구간에서 정확하게 실적보다 더 높은, 그쵸? 실적의 성장률보다 25년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25년도에는 24년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쵸? 근데 이건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예상치잖아요. 확정이 돼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쵸? 지금 예상 실적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다. 그럼 바닥을 잡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고, 그 기준이 되는 건 하이닉스, 그리고 하이닉스의 기준이 되는 건 미증시.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연결지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반도체 그리고 주도주를 매매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구간까지 왔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매매 타점을 잡고 가격대를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지금 저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여기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잡아왔거든요. 그런 결과 지금 수익 구간은 200%에 가깝습니다. 200%에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200%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6월 24일 날 오전 9시 20분에 딱 떨어지는 거 보고 어때요? 두산 에너빌리티 하락 전환. 오늘 7에서 8% 이상 하락할 수 있다. 오늘 매도하는 날 아니다. 떨어지더라도 7에서 8% 이상 하락해도 매도하던 날 아니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아왔는지. 자, 6월 12일이죠. 어때요? 한미반도체 87,300원일 때 1.75% 상승입니다. 근데 한미반도체 3%, 89,000원까지 높여 잡으세요. 아래 호가부터 체결된다. 이미 바닥을 잡아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하이닉스의 신고가가 나온 이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는 좋아지는 게 하이닉스 시세로 확인이 됐는데, 미국 시장, 엔비디아의 주가, 그리고 브로드컴의 주가, 브로드컴 이미 신고가 구간 들어갔습니다. 이미 확인이 돼버렸는데, 그리고 AMD 최근에 엄청 좋죠.
그리고 AMD 쪽으로 뭐가 들어가죠? 삼성전자에 HBM 들어갑니다. HBM3E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한미반도체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한미반도체가 키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닥이 잡혀있는 이 구간에서 당연히 나는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 구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저는 항상 뭐라 그래요? 추세가 잡혀있는 종목은 1, 2% 싸게 잡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올려 잡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이 내용은 오늘까지도 지속됩니다. 보세요. 코스피 3% 상승, 3,100포인트 돌파, 코스닥도 당연히 강세, 삼성전자 4% 상승, 한미반도체 포함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즉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구간,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23년도에 어땠습니까? 하이닉스가 거의 한 7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올라갈 때 몇 배입니까 이거? 한 3.5배 정도 되겠죠. 이때 한미반도체는 20배 올랐다니까요. 그렇죠? 거의 10배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을 잡을지 그리고 변동성이 큰 종목 그리고 실적 성장률도 확보되어 있는 종목 하지만 아직 실적이 나오면 안 됩니다. 실적이 나오잖아요. 주가는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주도 섹터 관련돼서도 제가 원전, 조선, 방산, 바이오, 반도체 꾸준하게 매일매일 그쵸?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까 전에 제가 확인시켜 드린다 그랬죠.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어떻습니까? 그쵸? 매수, 매도, 매수 그리고 지금 14%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보세요. 34만 3천 원 그리고 지금 얼마? 39만 8천 원 14.02% 딱 찍히네요. 자 그러면 이 내용도 당연히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렸겠죠.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HD 한국조선해양 쭉 보세요. 6월 12일 날이네요. 34만 3천 원 그쵸? 6월 12일 34만 3천 원 이때 35만 원까지 높여 잡아라. 아래 거부터 체결된다. 체결된 거 보세요.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보세요. 한국조선해양 하기 전에 뭘 했느냐? 삼성중공업 언제 했나요? 매수, 매도 17% 3월달 그 전에는 뭐였을까요? 이쪽 구간인데 이쪽 구간에서는 삼성중공업보다 현대마린 엔진 보세요. 이쪽 구간에서 여기도 신고가입니다. 36% 수익 구간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이 사이 1월달, 2월달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한화오션 그렇죠? 미국과 협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어때요? 신고가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시세 구간 강하게 나왔죠. 아직까지 강해요. 근데 수익 구간 어때요? 57%까지 수익 구간이 늘어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았고 이미 67%의 수익 구간 그리고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았는데 아직까지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죠.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0%씩 5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한미반도체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내가 어떤 종목을 잡고 있는지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뀐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느끼고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잡지 못한다?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뭐 반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추세 전환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추세 전환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의 추세 전환,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추세 전환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나왔다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강할 때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들 보잖아요. 24년도 초반입니다.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잡았고 74%의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 그리고 이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요. 무엇보다 한미 반도체와 함께 주도주군을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
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